(2025년) 전기기능사 전기설비 과목 챕터 5 전선로 및 배전선 공사입니다. 먼저 가공전선로입니다. 가공전선로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선로로서 공중에 설치된 송전선로입니다. 모두 전주나 철탑 등의 지지물에 애자로 연결해주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 나와 있죠. 공중에 설치된 송전선로를 이야기합니다. 가공이 공중에 있다는 거라서 공중에 설치된 송전선로를 이야기합니다. 가공전선로의 전선 굵기 및 인장 강도입니다. 사용 전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일 때, 400V 초과일 때, 특고압일 때 이렇게 다르고요. 400V 이하에서도 절연전선이냐, 케이블을 제외한 것이냐, 시가지 내냐, 시가지 외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압 가공전선은 나전선, 절연전선, 다시명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고요. 사용 전압이 400V 초과인 저압 가공전선에는 인입용 비닐전선을 사용하셔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가공전선로의 높이입니다. 요거 꽤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엔 항상 6m 이상,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6.5m 이상,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 저압과 고압은 3.5, 특고압은 4m, 이외의 경우엔 5m 이상입니다. 저압 가공전선의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입니다. 저압 가공전선의 상호 간격은 0.6m 이상이어야 하고요. 어느 한쪽의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0.3m 이상, 하나의 저압 가공전선과 다른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사이의 간격은 0.3m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지선의 시설입니다. 지지선은요, 우리 이렇게 전주가 있잖아요. 그럼 이 전주가 혼자서는 견디기 힘드니까 여기에 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얘도 같이 연결할 수 있게끔, 우리 캠핑 가시는 분들 앞에 타프 칠 때 기둥을 이렇게 놓고 옆에다가 이렇게 선을 이렇게 박아주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지지선입니다. 이 지지선은요,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을 사용하는 철탑에서는 지지선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철탑은 지지선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지선은 다음에 따라야 합니다. 지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 그리고 고압 가공전선로 또는 특고압 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 지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 허용 인장 하주의 최저는 4.31kN로 해야 되고요. 지지선에 연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선이 3가닥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에 선이 3가닥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지선의 높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5m 이상,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 4.5 이상, 보도의 경우 2.5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지지선에 애자를 설치하는데요. 지지선의 애자는 구형 애자입니다. 이 애자 종류 자주 나오니까 애자도 꼭 외워주시고요. 지지선의 상부와 하부를 전기적으로 절연하기 위해 지지선의 중간에 시설하는 애자입니다. 다음으로 가공인입선입니다. 가공인입선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가공전선을 이야기하는데요. 즉 이렇게 전주가 있어요. 전주에서 전력이 공급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어떤 집을 거쳐서 이 집에 전력이 공급이 되겠죠. 이때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요 가공전선, 요 선을 가공인입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할 건데 여기서 그럼 또 다른 집에 전력을 공급하겠죠. 요 선은 이윤연결인입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저압 가공인입선의 경우 전선,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이어야 하고요. 전선의 굵기, 인장 강도 2.3kN 이상, 지름 2.6mm 이상의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일 것. 다만 지지물 간의 거리가 15m 이하인 경우에는 지름 2mm 이상의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이어도 됩니다. 다음으로 고압 가공 인입선입니다. 고압 가공 인입선은 인장 강도 8.01kN 이상, 지름 5mm 이상의 견동선의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이어야 합니다.
요 가공인입선의 높이 있죠. 요것도 자주 나옵니다.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횡단보도기를 시설하는 경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아까 여기랑 같은 시설 장소죠. 시설 장소인데 저압이냐 고압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요거 표 한번 꼭 외워주시고요. 다음으로 이윤 연결 인입선의 시설입니다. 이윤 연결 인입선은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100m를 초과하는 지역에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고요. 폭 5m를 초과하는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옹 내를 통과하지 아니할 것. 집과 집 사이에서 이 집을 이렇게 통과하면 안 되겠죠. 다음으로 지중전선로입니다. 지중전선로는 지하에 설치하는 전선로예요. 자, 요거는 요즘에 많이 써요. 옛날에는 우리 전봇대라고 하죠. 전봇대 해서 이렇게 막 이어지고 하는데 요즘 뉴타운 되고 재개발되고 이런 곳 가면요. 아파트 단지가 아무리 넓어도 전봇대가 없습니다. 다 지하로 지중전선로를 설치하기 때문인데요. 이 지중전선로의 매설 깊이는요. 차량이나 기타 중량물에 대한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는 0.6m 이상, 그런 우려가 있는 곳에는 1.2m 이상 매설하여야 하고요. 매설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직매식, 직접 매설식이라고도 하고요. 관로식, 암거식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매설식은 콘크리트, 트로프 등을 이용해서 케이블을 직접 매설하는 방식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콘크리트, 트라피를 매설해서 여기다 케이블을 넣는 방식이고요. 케이블 관로식은 철근 콘크리트 관을 부설한 다음에 매너를 통해서 케이블을 인입하는 방식입니다. 암거식은 터널과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서 다이어천의 케이블을 수용하는 방식입니다. 얘는 관로를 짰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얘는 이렇게 케이블을 쌓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여러 케이블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든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배전선로용 재료와 기구입니다. 먼저 건주입니다. 건주는 목주나 철근 콘크리트와 같은 지지물을 시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지물의 종류는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 이렇게 있고요. 이 지지물의 매설 깊이, 먼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은요.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하중에 가해지는 경우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2 이상이어야 하고요. 이 지지물의 매설 깊이는 표로 이렇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지물의 길이와 설계 하중에 따라서 매설 깊이가 달라지니까요. 요거 표 참고하셔서 암기해 주시고요. 지지물 종류에 따른 지지물 간의 거리입니다. 지지물의 종류, 목주, A종 철주, A종 철근 콘크리트주의 경우 저압은 100m, 고압은 150m여야 하고요.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에서는 저압 150m, 고압 250m여야 합니다. 철탑에서는 저압 400m, 고압 600m여야 하는데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간 거리로 철탑이 단주인 경우 400m여도 됩니다. 자, 그럼 요거 가끔 자주 나옵니다. 철탑의 오름 및 전조 오름 방지라고 해서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을 지표상 1.8m 미만에는 시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아래 있으면은 사람들이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 막 오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1.8m 미만에는 시설하여서는 안 되고요.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강도입니다.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목주인 경우에는 풍압하중의 1.2배 하중, 기타의 경우에는 풍압하중이 견디는 강도를 가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장주입니다. 장주는 지지물의 전선과 기구를 고정하기 위해서 완목, 완금, 애자 등을 시설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완금은 전주의 가공전선을 지지하기 위한 애자 등을 취입하기 위한 자재입니다. 전주를 보시면 항상 이렇게 수평으로 뭔가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완금입니다. 그리고 이 완금을 철근 콘크리트주에 고정시키기 위한 밴드, 완금 밴드가 있고요. 다음으로 암타이가 있어요. 완금이 상하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암타이가 있고요. 이 암타이를 콘크리트주에 고정하기 위한 암타이 밴드가 있습니다.
또 행거 밴드가 있는데요. 주상 변압기를 철근 콘크리트주에 고정시키기 위한 밴드입니다. 전봇대 보시면 이렇게 회색 통이 달려있어요. 이게 주상 변압기인데요. 이 변압기를 콘크리트주에 고정시키기 위한 밴드입니다. 다음으로 애자입니다. 애자는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절연 혹은 전선을 지지물에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연체인데요. 이거 우리 앞에서 애자 공사할 때 애자가 뭔지는 대충 했었어요. 사용 전압에 따른 분류입니다. 먼저 저압용은 흰색, 특고압용은 갈색, 접지선용은 청색, 녹색을 사용하고요. 애자의 종류예요. 현수 애자는 철탑 등에서 전선을 잡아당기거나 분기할 경우 사용하고요. 핀 애자는 가공전선로의 직선 부분을 지지하는 경우 사용하는 애자입니다. 구형 애자는 지지선 중간에 설치해서 절연하는 경우 사용하는 애자이고요. 저압 인류 애자는 저압 가공전선로 또는 인입선에 사용됩니다. 레크 애자는 저압 가공전선로에서 완금을 설치하지 않고 전주의 수직 방향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애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애자의 종류도 자주 나오니까요. 꼭 외워주시고요. 배전선로 공사용 공구입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와이어통, 데드엔드 커버, 전선 피바퀴가 있는데 와이어통은 충전되어 있는 활선을 움직이거나 작업건에서 밀어낼 때 또는 활선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사용하는 절연봉이에요. 활선을 이렇게 봉으로 쳐가지고 다른 곳으로 밀어냅니다. 데드엔드 커버는 인류 또는 내장주의 선로에서 활선 공법을 할 때 작업자가 현수애자, 인류 클램프 등의 충전부에 접촉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고요. 이 데드엔드 커버는 이 전주에 전선이 있으면 여기에 애자를 설치할 거잖아요. 이 애자에 접촉돼서 생기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여기에 커버를 씌우는 것이 데드엔드 커버입니다. 이 커버를 이야기해요. 전선 피바퀴는요, 우리 일반적으로 전선 피복을 벗길 때 와이어 스트리퍼를 사용하는데 활선 상태에서, 즉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전선 피복을 벗길 때는요, 전선 피바퀴를 사용합니다.